박 앵커님,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되어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껄쩍지근하고 아킬레스건이랄까 아픈 손가락이랄까 하는 사람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아니겠느냐. 본인이 경기지사 때 부지사 시켜가지고 그것도 없던 자기의 평화부지사는 없었어요. 없었죠. 신설한 자리죠. 예. 예. 자기의 또 다른 정치적 멘토나 다름없는 이해찬 전 대표의 추천을 받아서 원래 이해찬계니까요. 그 이해찬과 부지사가- 이재명의 사실상 그 매개 역할을 했죠. 메신저. 예. 그래서 이분을 평화부지사를 시켜가지고 북한을 갔다 와서 김정은을 만나가 와가지고 대선문 후보로 이렇게 발돋움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하에서 이 800만 불이나 주어가지고 대북 사업을 시켰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실패가 됐고 지금 이화영은 7년 8개월이 지난 5일에 대법원에서 확정되었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난 11일이죠. 아마 그때 재헌절에 나를 사면을 시켜달라고 이 청구서를 보냈어요. 근데 지금 답이 없다 보니까 해줄 수가 없죠. 23일 날 다시 독촉장을 보낸 것 아니냐. 23일 날 다시 또 SNS에 글을 올려갖고 이거 정말 대북 송금 사건이라는 것은 정치 검찰의 이 왜곡 수사, 억지 수사의 대표적인 것이니까 특검을 해서 밝힙시다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요. 결국 뭐 특검 하자기보다는 나 좀 어떻게 해줘, 빨리 내줘 그 얘기 아닌가요?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자기가 다 뒤집어 쓴 것이다. 이거 뭐 천주교에서는 대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내가 대신 죄를 짊어졌다 이런 표현인데, 자 그러다 보니 처음에 11일 날 예. 그 먼저 SNS를 할 때는 조국하고 송영길에 자기가 묻어가 가지고 예. 나를 좀 이렇게 좀 이 세 사람에 대한 어떤 사면 복권에 여러분이 나서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했어요. 그렇죠. 그게 이제 조국 송영길에 묻어가기로 압박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7월 17일 재헌절 특사를 하는 링크, 시민운동 링크를 걸어서 자기가 그 밑에다가 나도 맞아요.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반응이 싸늘했죠.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조국 송영길도 지금 조국도 6개월밖에 형기에 2년 형기에 반년 겨우 넘겨서 요건도 안 되는 건데 벌써부터 그렇게 청구서 독촉장을 내밀면 어떡하냐 이래서 이제 자꾸 나를 끌어들이면은 곤란하잖아. 예, 그래서 이제 특별히 또 그 이화영에 대해서는 진짜 잉크도 안 말라가지고 수위에 풀 먹인 것도 아직 안 죽었을 텐데 좀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요로해서 했다고 봐야겠죠. 그렇겠죠. 예, 그런데 이 이화영 입장에서는 계산해 보면 그 사람이 63년생이니까 예. 70살에 나오게 돼 있어요. 7년 8개월 다 살면 예. 물론 그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은 7년 8개월은커녕 78일도 있기 싫을 거고 예. 아마 7시간도 있기 싫을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. 그래서 이제 안달이 난 거죠. 날은 덥고 생각만 하면 열불나고 그러니까 좀 다시 또 하는데 이제 이번에 똑같이 하면 또 이제 당할 것 같으니까 뭐라고 했느냐. 이 사건을 검찰이 조작한 거니까 예. 특검으로 좀 가자. 그래서 대북 송금 특검으로 규명해달라. 자, 지금 특검이 3개가 가동이 됐는데. 트리플 특검 하는데 거기다 또 하나 하자? 예, 골프에서 말할 때 양파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. 쿼드러플 특검을 하자는 거예요. 쿼드러플 복이라고 그러잖아요. 그래서, 하는 김에 하나 더 와서 하지 뭐. 아니면, 뭐, 이게 하는 김에 뭐 어디다 묻어서 내란 특검에다가 별도 소로, 이게 이런 식의 아이디어랍시고 이걸 낸 거예요. 그러니까 내란 특검으로 규명해달라. 이 소리는 뭐냐. 아니 이제 방식을 좀 바꾼 거죠. 기왕에 특검 시작했으니 어차피 조지는 거는 검찰과 그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부부일 테니 하는 김에 이것도 해달라라고 다른 식의 접근법을 쓴 것인데 자 지금 앞서 얘기했지만 이재명 정권 머리가 지글지글합니다. 지금 김민석은 이제 강제로라도 임명할 거예요, 당연히. 그렇게 되겠죠. 뭐 그건 불문가지인 것이고
장관들도 이제 임명을 해서 뭐 청문회도 이것도 다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. 예. 각 소위마다 또 다 통과하고 또 해서 또 청문회 열고 하려면 이 조각 완료되는 데까지 한 달 이상 또 걸릴 거라고 봅니다. 그런데 이제 7월 8일 날 관세 협상 시한되죠. 또 이 외교 공백에 따른 이게 만약에 외교 참사로 가는 상황이 또 벌어지면 골치는 더 아프죠. 자, 이런 대목에서 재헌절 특사는 고사하고 제가 보기에 8.15 광복절 특사에도 이 사람들을 포함시키기는 정치적으로 대단히 어렵다라고 봅니다. 그런데 이화영은 슬슬 이제 고삐를 또 조이고 있잖아요. 네. 내가 알고 있는 게 많아요. 그렇죠. 내가 입을 열면 어떡하시려고? 내가 뭐 미친 척하고 저기 어디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써줄 언론이 과연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쨌든 우파 언론 같은 데다 줘가지고 내가 양심 고백이라도 내보내면 어떡하실라고? 하는 우회적인 이쪽은 압박을 협박이죠, 협박. 이제 이 협박이 위험합니다. 이제 이 협박이 그리고 먹히면 다행인데 이재명한테는 잘 안 통하죠. 예, 그럴 경우에 어딜 감히 하면서 이게 잘못하면 옥사할 수 있어요. 의문사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. 아니 지금도 의문사가 5명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. 그러니까요. 이제 좀 약간 사람들이 갑자기 이화영이 왜 죽었지 할 수는 있는데 심장마비죠. 그렇게 되면. 방법은 많습니다. 저도 보면 이 법정 드라마, 그 감옥 드라마에 너무 많이 나와요. 그러니까 정도를 벗어나면 제가 볼 때 이화영은 의문사 할 수 있다. 약간 제가 코믹하게 말씀드립니다. 정도껏 고무줄은요 이게 늘어날 때까지 당겨야 돼요. 그 세게 잡아당기면 끊어집니다. 예. 가는 거야 한마디로. 그러니까 이화영도 분위기 봐서 밀어야 된다. 지금 그 편안한 상황이 아니에요. 내가 볼 때는 한 1년 조용히 올해 크리스마스 특사로 넘겨서 좀 자숙하는 모습을, 아니 7년 8개월 받았으면 저기서 생각할 때 한 2년 좀 형기라도 좀 보내고 뭐 특사 얘기를 하든가 말든가. 그런데 이화영은 안달복달하는 모습이다. 이게 앞으로 어떤 뇌관이 될지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이화영 입장에서는 지금 그 추징금 때문에 집도 뭐 하나 있는 것도 압류가 된 데다가 본인 건강도 악화가 됐고 또 6개 사건에 또 기소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번에 안 나가면은 정말 나가기 어려운 것 아니냐, 이렇게 절박감을 갖고 있고 거기다 건강도 많이 악화가 된 모양이에요. 그런데 특히 지금 열을 내고 있는 사람이 이화영의 부인 백경화 씨라고. 그 사람 뭐 법정에서 남편 보고 똑바로 해 하던 정신 사람 차려, 아니에요. 한 사람. 예,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여자 백경화 아닙니다. 입장에서는 아니 그때 박찬대가 최고위원이라고 와가지고 그 이우일이라는 그 맞습니다. 위원장하고 네. 속닥속닥 해갖고 자기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우리가 해줄 테니까 뭐 어쩌게 해갖고 그래갖고 이재명 당시 지사한테 보고했다는 것을 번복을 시켰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아니 그러면은 대통령까지 됐으면은 좀 뭔가 백모 다른 것은 몰라도 경제적으로 지금 궁핍한데. 백경화가 운동권 출신이라잖아요. 예. 그 제가 볼 때 그런 인물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녹음만 안 해놨을까요? 해놨다고 봐야죠. 저는 녹취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. 김부선이는 녹취 오고 사진이 없어갖고 꼼짝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여기도 여가부 장관 돌라고 예, 농담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는 이미 사람. 강선우가 꽤 찼으니까. 쌀이라도 보내라고 예,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이 부인도 그렇고 이화영도 지금 믿는 구석이 있다고 봐야 돼요. 예. 저렇게까지 그냥 입벌구라고 입으로만 구라를 치는 게 아니고 뭐 갖고 있다고 봐야죠. 정말 여차하면은 내가 정말 이거 뭐 영화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. 내가 이상이 생기면 이 USB는 언론사로 배달이 됩니다. 뭐 이런 식이든지 어쨌든 여러 개 복사를 해가지고 뭐가 여기저기다가 숨겨놨을 거예요. 이화영 부부 손에 있다고 봐야 돼요. 예. 이게 계속 이렇게 펑펑 지금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서 쏘아 올리지 않습니까? SNS 이 미사일을 날려 보내고 있잖아요. 바로 5일날 한번 쏘았어요.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되면서 그때도 뭐 비슷하게 쏘았습니다. 11일날 쏘았어요. 이번에 23일날. 그러니까 한 일주일 간격이네요. 또 이제 쏘는 거죠. 7월 17일날 만약 재헌절이 그냥 넘어간다 하면 그때쯤에서 뭔가 상당히
경천 동지할 만한 것이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게 일각의 관측입니다. 그러니까 조국이나 송영길, 특히 조국은 뭔가 더한 묵계가 서로 있으니까 예. 좀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. 제가 볼 때. 그런데 조국, 송영길도 난리를 안 치는데 송영길은 또 그 경선 때 빚진 게 있지 않습니까? 첫 번째 그 대선 경선 때. 예. 그래서 레벨이 좀 다른데 이화영은 한시도 못 견디는 거예요. 자기는 그보다는 레벨이 떨어지는데 나는 정말 억울해 미치겠다. 예. 그런데 왜 이렇게 아무 보상도 안 해주고 감옥에서도 안 꺼내주고 지금 우리 와이프는 살던 집도 지금 내가 날아가 버리고 길거리에 나 앉을 판인데 예, 그럼 왜 이렇게 박찬대는 지금 원내대표 거쳐서 당대표 한다고 하는 판에 나한테 와서 하던 얘기가 있는데 예. 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?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그냥 그 우습게 다루다가는 큰 코 다칠 가능성이 예, 이 발에 그 녹 잔뜩 쓴 못이 박혀가지고요. 예. 파상풍 될 수 있어요. 파상풍은 못에 박히는 상처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? 이거 조심해야 돼요. 이거 정말 저 미친놈이 감옥에서 자꾸 떠드네 그랬다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이 문제는. 지금까지는 말로 하는데 이제 물증이 나오면 이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거를 물증이. 사전 조율도 없이 어디 요새는 이제 언론사 갖다 주면 정치적으로 매장돼 버리니까 유튜브에다 갖다 바로 유튜브에다 풀어버릴 수 바로 있어요.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아니할 말로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해외 서버에 나가서 공개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. 그래서 이번에 특검을 하자고 이렇게 한 것은 최후 통첩을 바란 것 아니냐. 뭐 특검이 될 수 없다는 걸 알 것 아닙니까? 특검으로 하면 제일 먼저 수사해야 할 사람이 공범인 이재명 대통령인데 특검이 될 수 없다는 거니까 이제 마지막 통첩을 합니다. 이 얘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내가 하는데도 뭔가 사면 복권까지는 아니라도 좀 합당한 일단 1차 보상. 내가 좀 이렇게 들어와 앉아서 수위 있고 있는데 내 재산도 다 날아가고 가족들은 풍비박산이 나고 하는 이 상황만은 좀 보상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요? 라고 지금 외치고 그렇죠. 있는 것인데 이 문제를 잘 다루지 않으면 과연 어떤 후폭풍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.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 지금 아주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수원지법의 송병훈 부장판사입니다. 재판장님. 5개 재판 중에 3개의 재판은 판사들이 재판장들이 딱 그렇죠. 이 머리를 숙여버렸어요. 바람보다 먼저 풀이 누워버렸는데 네네. 남은 2가지가 하나는 대북 송금 사건 재판 그리고 법카 재판이에요. 이게 2개 다 이 수원지법의 송병훈 부장판사 앞으로 가 있는데 다른 것은 주 기일 지정이라고 또 넘겼어요. 헌법 84조 들어서.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송병훈 부장판사는 아직까지 얘기가 없고 지금 7월 22일에 대북 송금 사건 준비기를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하나.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는 게 우선 하나는 이 대북 송금 사건은 대부분에서 확정 판결이 내려버렸는데 이화영의 경우죠. 이화영의 경우가. 그런데 그 공범이 이재명 대통령이고 또 김성태도 있지 않습니까? 쌍방울. 이 재판을 해야 하는데 이거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. 과연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대통령보다 나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주 고민을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. 송병훈 부장이 그렇게까지 강단이 있을 수 있겠느냐 우려가 좀 되고요. 예. 고민을 막판까지 하다가 그러겠죠. 백기를 들지 않느냐.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. 예, 자존심. 그러니까 미리 바람 불기도 전에 눕기는 싫고 정말 당면하고 도저히 뭐 이 압박을 견딜 수 없을 시점에 나는 버틸 만큼 버텼고 정말 하려고 했으나 이 살아 움직이는 막강한 권력 앞에서는 나도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고 이제 물러설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 있고요. 특히 그 이전에 신진우 부장판사 맡았던 이 재판을 강골 판사로 그냥 아주 강단 있게 재판을 해왔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너무 비교가 될 것 그러니까요. 같으니까
시간을 좀 벌어서 아직은 7월 좀, 22일이니까. 시간이 좀 있고요. 저는 이 대목에서 그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송원석 원내대표도 그 말을 했다고 하지만 특히 그 김 위원장의 말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? 면전에서 제발 대통령 임기를 마친 뒤에는 재판을 본인의 재판을 받겠다는 약속을 좀 해달라라고 이 직격을 했다는 거잖아요. 그런데 모든 기사를 보면 대통령 반응이 없어요. 반응이 그냥 어떤 신문이 그 정도 썼더라고. 그냥 대통령은 특별한 응답을 하지 않았다. 혹은 즉답을 하지 않았다. 그 말은 그냥 듣고만 있었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럴 생각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 입장에서는 그럴 거면 대선에서 이겼어야지. 그랬죠. 그런 예, 그 원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좀 갑갑한 상황이다.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. 네.